사람을 태운 드론이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4m!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체 eVTOL의 유인 비행 실험입니다. 기체 무게는 120kg 남짓으로 가볍지만 자기 무게만큼 싣고도 시속 80km 비행이 가능합니다. 앞서 소형 유인 드론 시장이 열린 미국에선 선 주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127kg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망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미국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외에도 스웨덴 기업, 미국 기업들이 이 시장을 보고 이미 많이 들어가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우주연구원과 현대차, 한화 등이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 중인 1인승 시제기 오파브는 재작년 이미 자동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40km입니다. 평균 속도 시속 200km로 날아갔을 때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는 단 6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기체 양옆에 날개를 달고 이륙 후 프로펠러 방향을 바꾸는 틸트 기술을 접목해 속도를 한층 끌어올렸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 국가에 비해 앞서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죠. 정부는 내년까지 비행 실증을 진행하고 이르면 2025년부터 UAM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은 수입 기체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기업들의 기체 개발도 이르면 5년 내 마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UAM 산업에 대해서 전략 산업으로 되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금방 그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40년 예상되는 UAM 시장 규모는 1,700조 원. 국토부는 UAM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향후 5년간 3천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지난 1월 현대차가 공개한 드론 택시입니다. 프로펠러 8개를 이용해 도심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최고 시속은 290km에 달합니다. 20년 뒤 예상되는 드론 택시 시장 규모는 730조 원. 시장 선점을 위해 현대차 등 전 세계 200여 개 업체가 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5년 뒤인 2025년까지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울 도심과 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선보일 예정인데 출퇴근길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공항, 여의도 구간도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요금은 조종사가 필요한 초기에는 11만 원, 2035년 완전 자율 비행이 시작되면 2만 원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드론 택시가 뜨고 내리는 이 착륙장으로는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가능한 이런 환승센터가 우선 거론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연구 용역이 시작됩니다.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한 관제 시스템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충돌을 막는 K 드론 시스템을 2년 안에 구축해 음식이나 화물 배달에 우선 적용해 볼 계획입니다. 충실히 이행을 한다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UAM이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오는 11월 첫 시연을 앞둔 드론 택시. 하지만 아직은 배터리 수명이 30분 정도인데다 조종사 없는 드론은 타지 않겠다는 시민이 49%에 달하는 등 거부감도 커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아침에 이제 교통 체증이 있다 보면 이렇게 그냥 진짜 하늘로가 날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이게 실제로 나온다는 거는 저는 좀 믿기진 않는 것 같아요. 100% 전기로 구동되는 에어 택시는 한화 시스템이 개발 중입니다. 최고 시속 320km로 서울에서 인천까지 20분 만에 이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3년 초 시험 기체를 생산하고 25년에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현대차 역시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열린 국제 가전제품 박람회에서 실물 크기의 에어 택시를 선보이기도 했었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 하늘을 나는 차가 그룹 사업의 30%를 차지할 거라고 직원들에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하늘길 사업의 원조격인 대한항공도 이 사업 모델에 참전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이 난립하지 않도록 기술과 운영 표준화를 위해서 국내 30개 관련 기업과 기관을 모아서 팀 코리아를 꾸렸는데요. 글로벌 표준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2040년이면 전 세계 하늘을 나는 차 시장이 17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영화나 만화에서나 나오던 저절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가 2027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하늘을 나는 택시가 더 빨리 일상 속에 들어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 프로펠러가 붙어 날아오릅니다. 플라잉카, 하늘을 나는 자동차입니다. 아우디와 에어버스, 자동차 회사와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손을 잡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We scale up the services, have more aircraft, and have them do more complicated things. 우버와 보잉도 나는 택시를 4년 뒤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에선 물 위에 떠서 날아가는 택시가 이미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We need to use waterways because with our bubble, no waves, no noise, no pollution. 지금까지 나온 비행 자동차는 크게 세 종류. 드론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을 태우거나 비행기 날개를 접어 자동차처럼 만들거나 반대로 자동차에 날개를 다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의 미래로 불리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 조작이 전혀 필요 없는 단계까지 가려면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와 안전사고 우려를 극복해야 해 상용화를 2030년대 이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비행자동차가 오히려 기술이나 규제의 벽이 더 낮다는 게 전 세계 170여 개 업체가 뛰어든 이유입니다. 국내 기업도 미국 항공우주국 출신 전문가를 영입해 개발에 나섰습니다. 수소 연료 시스템 등 자동차 제조 핵심 기술을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사업에 적극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친환경을 위한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비행거리 35km까지는 기존 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혼자 타면 전기차보다 환경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늘 길을 정하고 안전 기준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스피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파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이제 다양한 이 컨트롤에 관련된 이 법들이 먼저 법이라는 뭐라 그러죠? 기준이 만들어져야죠. 정부는 우선 내년 5월에 드론 교통 체계 청사진을 내놓고 2023년까진 비행체 인증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